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마비가 시작된 거죠. 응급차에 실려가고 이 병을 찾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누워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 도여사입니다. 오늘도 매운맛 부자 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우! 네, 오늘은 매운맛 부자 스토리 7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돈 버는 방법 중에 배달 대행으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혹시 퇴근길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배달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월급 말고 한 달에 한 30만 원이 더 좋으니까 조금만 더 벌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방법으로 한 달에 최고 800만 원까지 벌어보신 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알짜배기 팁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글쓴 라이더 김현진입니다. 배달 대행으로 월급보다 더 버는 방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요. 배달한 지는 5년차 접어들었고요. 가장 많이 벌었던 건 강남에서 월 8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에서 배달 대행을 하고 있고 세 남매를 둔 가장입니다. 어우, 너무 멋지십니다. 전에 SK도 다니시고 그러셨죠? 네. 대기업도 다니셨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배달 대행 일을 전업으로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 이렇게 삼성이나 SK 쪽 화학 분야 쪽에 이제 일을 하다가 사실 계약직이었어요.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대리운전이었더라고요. 대리운전을 하다가 배달 대행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혹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하루에 10에서 15만 원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업일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를 이제 목표를 두면 될 것 같고요. 부업이다, 이제 퇴근 후에 할 거다라고 하시면 그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배달을 할 때 가장 피크 시간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고플 시간이 피크 시간인 거예요. 회사원들이 이제 점심시간 12시나 12시 반 이때 이제 점심을 먹기 때문에 우리 라이더들은 한 11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한 11시 반부터 피크가 시작이 돼요. 11시 반부터 대략 2시 사이 이제 늦은 점심 먹는 사람까지 생각을 해서 2시까지 이때가 피크 시간이고 저녁 같은 경우는 보통 6시에들 많이 먹기 때문에 라이더들은 한 5시부터 준비를 해서 한 저녁 밤 8시 8시나 늦으면 8시 반 그리고 늦으면 8시 반 그리고 이게 계절별로 약간 상이에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겨울에도 배달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배달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길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혹시 배달하시면서 네. 감동받으신 사장님이나 아니면 친절했던 손님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요. 아무래도 가게에서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추우니까 들어와서 기다려라. 그리고 진짜 따뜻한 그 믹스 커피 한 잔 주시는 게 이게 엄청 추운 날에는 이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름에 레시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겨울에도 많이 먹습니다. 맞아요. 우리 기사님들이랑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이 레땡비 커피를 많이 달고 다니십니다. 혹시 협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떡볶이집을 하면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현주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사님들한테 물 한 잔, 그리고 음료수 한 잔, 커피 한 잔 내드리는 거는 꼭 해야 된다고 저도 많은 사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물 한 잔, 커피 한 잔 아껴서 부자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는 어떤 기사님이 배달을 픽업으로 오셨다가 안녕하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하시면서 물 한 잔 드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바로 나가서 배달을 하고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빠졌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도 떡볶이 좀 포장해 가려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사님도 다시 손님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게에 오시는 분은 꼭 물 한 잔이라도, 음료수 한 잔이라도,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럼요. 전에 잠깐 희귀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일이 제 병명은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소하시잖아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저도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네이버 뒤져보고 뭐 사전 뒤져보고 나서 알았는데 이게 신경과 쪽 병이거든요. 온몸에 마비가 왔었고 저는 혀도 마비가 와서 발음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병이 걸렸을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분명히 제가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1차선 달리고 있었는데 여기 3차선에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데도 자꾸 이렇게 박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급하게 이제 제가 강남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대전에 와서 바로 병원에 사람들이 이제 이명증 얘기를 해서 가봤는데 그 약을 먹어도 듣질 않다가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마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응급차에 실려가고 이 병을 찾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누워만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발음도 안 나오고. 발음도 잘 안 되고. 네, 제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많이 답답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누워 있으시면서 책을 읽으셨다고 적혀 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책을 좀 하나 갖다 달라. 그래서 책 한 권을 진짜 한 권만 갖고 와서 저도 제가 한 달 이상 입원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내 한 권만 한 20번 본 것 같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나요? 김윤나 작가님의 말그릇이라는 책이고요.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게 책에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건 없었지만 많은 걸 되돌아보고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사실 유튜브를 책에 관련돼서 잠깐 보는데 이제 고명환, 개그맨 고명환님, 지금은 작가 고명환님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딱 두 가지 제가 기억이 남는 게 한 가지는 도서관에 다녔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온몸에 뼈가 부셔져 갖고 누워있을 때 뭐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도서관을 다녔다. 그럼 나도 태어나고 도서관 가야지. 그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책을 너무 안 읽는다. 화장실에 가서조차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 말고 책을 갖다 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작정 따라했습니다. 태어나고 도서관 가고 화장실엔 무조건 책 한 권, 이렇게. 잘하셨네요. 맞아요. 고명한 작가님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항상 오디오북 들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병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나서 다시 배달 대행업을 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따로 제가 책 읽을 시간을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기 전에 읽어야지, 뭐 일어나서 읽어야지 해도 그게 잘 실천이 안 되고 뭐 한두 줄 읽다 보면 잠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오디오북이라는 게 그전부터 유행은 했었지만 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읽는 것만큼 듣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배달하면서 거의 소리 이제 작게, 왜냐면은 사고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게 해놓고 그걸로만 책을 거의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한 40권은 읽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책도 내시게 된 거예요?
아, 예, 책을 원래 쓸 생각은 못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씩 글을 써가면서 모아뒀다가 이렇게 한번 책을 내봤습니다. 아우, 멋지십니다. 이렇게 배달하시면서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메모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다고 저도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혹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해줄 수 있으실까요? 어, 일단 배달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현실적인 거죠. 돈이죠. 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음, 두 번째는 이제 배려와 센스가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일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가 나를 좀 내려놓자,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 일이 배우지 못했다고 또 인생의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하는 일이다라고들 표현을 하시는데, 배달의 기수가 아닌, 저는 이 배달을 배달의 기술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픽업하고 전달하면 기술로 그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음식이 뜨거운 게 있고 차가운 게 있다면은 이 두 개는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 배달통 안에 같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은 나눠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음료 배달이나 뜨거운 음식을 배달했을 때 과연 전달지에 가서 어떻게 배달하면 이 음식이 신속하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식지 않게, 또 차가운 거는 또 미지근해지지 않게, 이런 게 다 자신만의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그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멋지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배달을 시켜 먹지만 그 중간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서 배달을 해주신 기사님들, 사장님들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일이 위대하다, 사소한 일은 없다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매운맛 부자 스토리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김현진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책을 내시고 나서 혹시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작가님 하면서 부르시는 분들 많이 생겼나요? 그랬더니 많은 응원들과 이런 대전에서 같이 배달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를 보면은 이 작가님 하면서 이제 부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좀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변하긴 했구나. 저 사람들이 날 그렇게 부를 정도면 내가 이제 배달하는 애 이게 아니라 작가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책을 쓰고 나서 떡볶이 아줌마에서 작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된 것처럼 무언가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지 작가님은 이렇게 항상 도전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시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에게 롤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할 때 꼭 이거는 아셔야 돼요 라는 거 3가지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지 돈 잘 벌 수 있다. 첫 번째로 업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업장은 콜이 딱 떠서 제가 잡았을 때 음식이 진짜 빨리 나온다, 뭐 아니면 여기는 안 나온다. 그리고 업장 조리 시간에 대해서 필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명 지도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내비게이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 지름길이나 이런 신호 체계들을 봤을 때 여기 신호 다음엔 저기 신호니까 어떻게 가야지라는 이런 머릿속에 지도를 많이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크 타임을 적절히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 그러니까 계절별로 때 눈 올 때 또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감을 하면서 좀 체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크 시간 위주로 일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그러면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반복 숙달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때 얘기한 그거구나. 얘를 거절하니까 바로 콜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지금 콜이 많다는 거네. 아니면 요 앱상에 금액이 이렇게 써 있는데 많은 매우 많은 이렇게 있어요. 그거 토대로 제가 이 바운드리를 어떻게 정할 건지도 그런 걸 파악하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배달을 할 때는 그 업장의 조리 시간, 그리고 지도 잘 보는 방법, 그리고 배달 피크 타임을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소비자로만 있으실 때랑 이제 배달을 하시는 사업자가 되셨을 때랑 세상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간판이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지도를 먼저 보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퇴근 후에 이제 배달 대행과 같이 알바를 해보고 싶거나 소득을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배달 대행으로 월급보다 더 버는 방법, 이 책을 참고를 하셔서 읽어보시고 시작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달 용어들이 몇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 부분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배달 용어 몇 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점피가 네, 점심 피크, 저피가 저녁 피크, 야피가 야간 피크입니다. 네, 그리고 강배. 강제로 이렇게 배차를 주는 얘기입니다. 꿀콜이 있네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거리 대비 단가가 엄청 좋을 때 뭐 1kg 하는데 10,000원을 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꿀콜이라고 합니다. 유배지는 뭐예요? 유배지라고 하면은 제가 도착지 기준으로 다음 콜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밭 같은 데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라이더들은 안나무복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라이딩, 무사, 복귀. 안전하게 라이딩하고 무사하게 복귀하세요. 안나무복. 그렇군요. 재밌네요. 일이 생겨야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를 해야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